벌써 16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줄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회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22대에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왔던 초선 의원이고요.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가 조금 더 확장돼서 모두가 더욱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더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 사람. 노무현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열풍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모를 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노사모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에 청문회 스타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의 어떤 특권 그리고 기득권에 막혀있는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었던 이제 언론이나 다른 경제나 자본의 그런 특권과 카르텔에 맞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훅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한국의 고정적인 병폐였던 지역주의에 맞서면서 대한민국이 지역과 계층, 이런 갈등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사회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꿈꿨던 세상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겠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시민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시민을 위한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은 시민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도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 한 번의 탄핵,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 다시 두 번째 탄핵을 이룬 대한민국의 시민들. 한창민 대표는 파면 선고가 이뤄지는 날 시민들에게 노무현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라도 외치고 싶었습니다. 야! 기분 좋다! 저는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된 그 상황, 그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어떤 부채의식, 그리고 당시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권력기관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좌절됐고, 결국은 그 검찰과 권력기관, 기득권들의 힘이 더욱더 극우 세력과 함께 키워서 정권까지 탈취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려온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또 출발선에 섰다. 그래서 이 순간만은 우리가 해냈다는 그 기쁨을 함께 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주권자 국민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저도 가지고 그 야 기분 좋다 그 외침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켰던 노무현. 그러나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정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체계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넘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좌절했던 대표적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이후에 많은 좀 좋은 정치인들, 노회찬 대표님까지 그분들을 잃게 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권자로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들을 위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정치 혁신이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셨던 건데 여전히 정치개혁 화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 하나와 병 하나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인들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에 따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요동치고 과거로 퇴행하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 정치인들이 좀 게을렀다. 아니면은 그걸 알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이루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할 때가 여전히 되었다. 이렇게.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왜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이 탄생했는가? 우리 이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엄혹한 시절이었으니까. 군부 독재하고는 또 다르지만 또 다른 힘겨움을 겪어야 됐고 민주주의가 단순한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정말 무너지고 붕괴될 위기, 그 상황까지 내몰렸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어찌 보면은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했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되는 한국 사회와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더 좋은 정당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적으로 잘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결국은 어떤 극우 세력이 바로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꺼내셨던 거거든요. 저출생 문제나 지역 붕괴 문제나 수도권 중심 문제,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확충 문제,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적인 역할, 이 모든 것들, 특히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득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갈등 구조로 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숙주로 삼아서 보수 극우 세력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촉구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 다시 돌아온 2025년 5월의 봄.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도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화포천이고 그 하천형 습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봉화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화포천. 이곳은 그렇죠. 봉화를 네, 방문하는 초반에- 시민들에게 한창민 대표가 꼭 생태농업과 소개하고 싶은 거기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천 살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시죠. 안녕하세요. 퇴임 이후 시골 마을 봉화를 가꾸기 시작한 노무현. 왜 그는 봉화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답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의 소멸과 저출생인 문제까지 벌써 20여 년 전에 고민했던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귀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소멸되지 않는 시골 풍경을 모범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판단하시고 고향으로 직접 내려가신 거죠.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한창민 대표도 그 꿈에 함께했던 봉화의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이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통령님이 저희 곁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 실천을 할 때 고민거리가 있거나 할 때 그러면은 생각이 좀 정리되고 그다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대통령님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곳이기도 해서 어떤 주요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끔 조용히 내려와서 머물다가 가기도 합니다. 한창민의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가 항상 묘역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이었을까요? 2012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봉화 마을을 다시 떠나면서 제가 이제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봉화에 계속 상주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이 여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꽃으로 마음을 표하겠다 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님과 인사드리는 꽃바구니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버렸네요. 노사모 출신, 그리고 진보 정치인 한창민.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힘들게 사회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생하냐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당적이 바뀐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꼬마 정당에 대한 시도도 했었고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다시 양당 체제 안에 머물면서 대통령까지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어요. 기존의 큰 양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디 올 것 같다 이런 고민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시도를 하셨던 거고 사회민주당에서 비전으로 이야기했던 혁신적 복지국가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의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존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반영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지향을 제대로 잇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창당한 비전으로서 제시했던 겁니다. 어느새 16주기 추도식입니다. 박석에 적힌 아이들은 청년이 되었고 그때의 청년들은 부모가 되어 아이의 손을 잡고 봉화를 찾습니다. 왜 이들은 아직도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아니, 더 강하게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요즘 이제 정치인들에서 보기 힘든 그런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그리움이 커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세상이 현실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20년 전에 대통령님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의제들이 여전히 장벽에 막혀 있고 그것들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의 옛날의 말씀과 옛날의 영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당시에 앞서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대통령님이 참 시대를 앞서갔던, 그래서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님을 소환해서 더 그리움과 우리를 돌아보는 다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 그것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특히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때 대통령의 어록 중에 대통령의 묘소에 신영복 선생님의 글로서 남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을 떠올렸던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주권자로서 각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를 얘기할 때 제가 매우 현실에 발딛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또다시 성찰하고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일보 전진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깨어있는 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과제가 남아있는 한 노사모는 끝이 날 수 없습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모임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노사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거나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멈추는 게 아니라 퇴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항상 함께 가져가야 된다.